오징어 게임 1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6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6점을 준 이후에 가장 큰 이유는 개연성 없음. 갑자기 사람들이 이정재한테 동기화돼서, 그래서 시즌1 받고 아직 시즌2는 안 받지만 이제 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시즌3가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렸다 한 번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구입니다. 2024년 며칠 남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계속 기록해 나갑니다. 오늘 기록할 주제는 오징어 게임 시즌 2입니다. 그럼 질문과 답변 그리고 키워드로 저의 기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고유 질문이죠. 오징어 게임 시즌 2 왜 봤는지. 당연히 시즌 1을 너무나 재밌게 봤기 때문에 시즌 2 봤습니다. 다음 질문, 오징어 게임 시즌 2 시청 전에 어떤 기대를 했는지. 저는 이정재 배우님이 모든 게임 대부분을 캐리해 나가면서 다수를 살리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 주최자와 프론트맨 그리고 VIP들을 어떤 연맥이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게임이 진행될까, 또 어떤 참신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일까, 이런 거에는 솔직히 진짜 기대가 1도 안 됐어요. 어떤 게임이 나오든 나는 저 이정재 배우님이 다 캐리해 나갈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보다는 이정재님의 캐리력, 그거에 대한 기대가 컸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건데 시즌2 저의 이러한 기대감을 하나도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정재 배우님은 패급 참가자였고 또 패급 그 이상의 엇발질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다음 질문, 그러면은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오징어 게임 시즌2 어떻게 즐겼는지. 드라마가 다 끝이 난 뒤에야 그 허무함이 조금은 사그라들고 나서 시즌3를 상상하며 그 상상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드라마, 영화 컨텐츠 하면은 주인공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주인공처럼 시청자들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스트레스를 주는 이유는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순간 그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스트레스만 줘요. 1화 빼고 1화는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 근데 2화부터 마지막 7화까지 시청자들한테 스트레스만 줘. 그래서 너무나 짜증나요. 이게 너 시즌3 당연히 볼 거잖아. 그때 다 해소해 줄게. 지금은 그냥 스트레스 받아. 3 나오면 우리가 다 해줄게. 이런 너무나 나쁜 의도가 딱 보이니까 너무 짜증났어요. 나는 시즌3를 볼 거라는 걸 상정해 놓고 그렇게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너무 싫어. 이 시즌대 드라마 너무 싫어.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즌2를 보는 내내 그 내부에서는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저한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화까지 완전히 시즌2가 끝이 나고 나서야 시즌3를 상상하는 그 재미만 즐겼던 거예요. 기획자, 연출자의 의도가 시즌3 상상하며 즐기기 였다면은 성공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즐김, 그 재미 썩 유쾌하진 않다. 다음 질문, 시즌2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인질극이었습니다. 너 납치된 거야. 사람을 인질로 잡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시즌3 보게 하려고.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인질로 잡혀버린 거야. 아, 짜증나. 다음 질문, 공유가 왜 빵과 복권 게임을 진행했을까? 오징어 게임에 회의감이 든 공유의 소소한 순수 재미를 위한 취미생활. 1화에서 공유의 서사가 잠깐 나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공유는 이 오징어 게임 병정으로서 그리고 관계자로서 참여하는 게 자기의 천성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오징어 게임의 순수함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게임 내에서 벌어지는 실력과 운빨로만 게임 룰에 맞춰서 사람이 죽고 생존하는 그 게임 룰의 순수성을 완전히 신뢰하고 또 즐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공유는 알게 된 거죠. 시청자들이 알게 된 것처럼 이 오징어 게임이 그리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에 의해 조작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 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떤 순수성이 오염되는 모습을 관계자가 됨으로써 알게 됐고, 그 오염 때문에 자신의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그 회의감 때문에 오염
오염되지 않은 자신만의 순수한 운빨 100% 오징어 게임을 즐겼던 거고, 공유만의 순수한 오징어 게임이 바로 빵과 복권 게임이었던 거고, 제 생각에는 감독님, 연출자, 기획자가 정확하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정말 다양한 오독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공유는 왜 마지막에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을까? 자신이 가장 바라는 죽음의 방식이었기 때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는 생존이 걸린 게임 규칙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온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유가 생각하는 그 게임은 외부의 조작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게임이어야 했던 거고요. 러시아 룰렛이 딱 그런 게임이잖아요.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러시안 룰렛이라고. 외부의 조작이 들어갈 수 없는 게임, 러시아 룰렛에 의해 패배해서 죽는 것, 그 과정과 결과까지 모든 것이 공유가 바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도 그 이정재 역시 자신이 바라본 게임 세상에 완전히 녹아든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게 맞았다는, 게임이 최고의 삶의 규칙이다, 게임에 의해서만 사람의 생존 유무가 갈려야 된다 라는 그 어떤 규칙에 온전하게 흡수된 것 같은 모습을 보니까 흡족한 거죠. 이정재도 러시아 룰렛에 따라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쏘잖아요. 그리고 그 게임 규칙에 따라 자신이 생존했고, 그러니까 자신과 같이 모든 것을 게임 규칙에 거는 저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흡족했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네.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아. 너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 말은 즉슨 나는 맞다는 거야. 옳거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죽을 수 있었고, 죽게 됐고, 또 내 눈앞에 죽기 직전에는 자신이 믿어왔던 사상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음 질문. 이정재 배우님이 맡은 캐릭터한테 매력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뇌지컬, 피지컬 등 그 어떤 능력도 평범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즌2를 보기 전에 이정재 배우님이 엄청 각성해서 그 각성된 능력으로 게임을 캐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건데, 그 어떠한 능력도 각성하지 못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현실 그대로 보여준 것 같은데 3년 동안 사람이 뇌지컬, 피지컬이 막 갑자기 팍 상승하기 힘들잖아요. 그 현실 반영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은 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캐릭터 설정을 시즌 1과 별다를 것 없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시즌 2를 보는 내내 역시 이정재 배우님한테 단 1도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쉬워. 다음 질문. 시즌2에 등장하는 새로운 인간 군상들 중 가장 나를 짜증나게 했던 캐릭터는? 찌질남. 저 민수요. 저기 누나는 안 무서워요? 여기 게임하는 거. 정말 시즌 1에 비해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등장했거든요. 약쟁이, 래퍼, 클럽, MD, 코인 유튜버,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은 전재준, 도박쟁이 아들과 엄마, 또 이정재 배우님의 친구, 해병대, 부장, 그리고 백업빚쟁이 등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이 시즌 1에 비해 등장했는데 저는 진짜 그 찌질남이 너무 싫었어요. 이유는 정말 명확했어요. 나머지 인간 군상들은 저럴 수 있지 하면서 짜증 유발 버튼이 안 눌렸는데 찌질남은 저의 짜증 유발 버튼을 꼭 눌렀습니다. 어디서? 저런 애들이 멍청해서 다루긴 더 쉬우니까.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원지한 배우님이 죽게 하는데 일조하는 캐릭터로 등장해서 그 순간 짜증 게이지 맥스, 그것 말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음 질문. 오징어 게임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징어 게임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오염된 게임이었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시즌 1에서는 일회성으로 오일남 할아버지가 참여함으로써 시즌 1에 진행된 오징어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 오염시켰나 추측만 해봤는데, 하지만 시즌 2에서 이병헌 배우님이 당당하게 참여하고 또 참여자들이 사망 그리고 생존이 경정들에 의해서 되게 쉽게 갈리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시즌 1에서 보여준 건 일회성이 아닐 것이다. VIP들의 이런
어떠한 개입과 참여는 빈번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게임의 공정성은 심히 훼손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게임의 목적은 VIP들의 도파민 폭발이잖아요. 그래서 프론트맨이자 게임을 진행하는 이병헌이 항상 도파민을 터뜨리기 위해 어느 정도 늘 게임에 개입하고 참여해왔을 것 같거든요. 이병헌이든 아니면 다른 병정이든. 그리고 가끔 VIP가 나도 한번 해볼래 하면은 해보십시오 하고 그를 살리기 위한 전우조들도 같이 투입이 됐을 것 같고, 그러다가 죽어야 되네 하는 상황에서는 병정들에 의해 부상만 입히는 선에서 죽이는 척 연기를 해오면서 게임에서 이제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고, 그러한 생각들이 시즌2에서는 확신이 됐습니다. 이런 상상하는 재미라도 있어야죠. 그럼으로써 제가 내린 결론 또 한 가지는 이병헌의 프론트맨은 현 세계의 유재석이자 침착맨이자 나영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최고의 진행자이자 최고의 어떤 판을 만드는 기획자이자 캐스팅권자이자 어쨌든 총괄 프로듀서이자 진행자로서 그 세계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거고, 현실의 유재석, 침착맨, 나영석처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용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라고 이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징어 게임의 공정성은 심히 오염되고 훼손되면서 공유는 회의감이 들었고, 그 회의감 때문에 자신만의 100% 순수한 오징어 게임을 빵과 복권으로 즐겼던 거고, 그리고 그 오염되지 않은 게임으로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러시안 룰렛이라고. 자신의 목숨이 죽기 때문에 도파민이 터지면서 죽을 수 있었던 거고, 또 자신과 같이 오염되지 않은 게임을 즐기고 있는 저 이정재를 보니까 거기서 또 한 번 도파민이 터졌던 거고, 이런 생각을 하며 이 질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시즌2에 안 보여줘서 가장 아쉬웠던 장면은 VIP들이 게임을 시청하면서 즐기는 모습이 안 나와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특히 반란할 때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시청자들이 조금은 더 이정재 마음에 공감하면서 이정재를 응원하면서 시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VIP들은 굉장히 이상한 것에 도파민 터지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 테니까 저 미친 작자들 저래서 이정재가 죽이려고 하는 거야. 다음, 앞으로 진행될 시즌3에 대한 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상 키워드, 더 에이트쇼. 더 에이트쇼의 특징이 서바이벌과 함께 계급사회거든요. 여기도 이제 게임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동그라미 팀에 의한 계급사회가 시작될 것 같아요. 왜냐? 수적으로 동그라미 팀이 훨씬 우세해졌어요, 이제. 또 그 계급사회의 어떤 잔인성이 도드라질 것 같습니다. 저의 추측. 또 한 가지 더 추측하자면 이병헌은 프론트맨인 걸 숨기고 저 반란에서 생존했다는 모습으로 나온다면은 동그라미 팀에 붙는 배신자가 될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 양동근과 엄마. 저는 이 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엄마는 어느 특정 시점에서 무당과 함께 동기어진 할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시즌1에서 코카인 아저씨, 그 아저씨랑 어떤 여자 배우님이 이제 같이 죽잖아요. 그 상황처럼 어떤 특정 상황에서 엄마가 양동근을 살리기 위해 그 무당과 함께 동기어진 할 것 같고, 왜 무당이냐? 이게 오묘하게 계속 갈등, 대립 관계였거든요. 무당이랑 엄마와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이 둘의 미래는. 다음, 클럽 MD 임시완 그리고 찌질이. 클럽 MD와 적대관계가 두 명 있거든요. 찌질남 그리고 임시완 이렇게 있는데, 저는 임시완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 같아요. 하나는 전 여자친구 살리기 위해 클럽 MD와 함께 동기어진한다. 혹은 그 마지막 상황에도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배신하고 살려고 했는데 제가 넘어가서 지가 죽을 것 같다.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임신한 여자가 사는 것은 전 100% 장담합니다. 임신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이거는 도의상 큰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는 컨텐츠의 맥락상 그럴 수밖에 없어. 다음, 찌질남의 최후는 마지막 순간까지 찌질한 척 하다가 그 모든 찌질함이 연기였고 생존을 위한 연기였고, 마지막에 어느 순간 그 찌질함을 떨쳐내고 가면을 벗고 클럽 MD를 죽인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마지막은 그 찌질함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내면 깊숙이 스며든 찌질함이었고 마지막까지 찌질 하다가 한번 각성하는 척 하다가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찌질해지면서 클럽 MD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이 상상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박규영, 이진욱 경찰, 오달수 그리고 외부 세력. 분명히 B팀은 전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B팀이라 하면은 오달수와 경찰이 없는 팀이죠. 전멸 소식을 들은 경찰팀은 일단 육지로 돌아가자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오달수 저 새끼가 이상하다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것이고 또 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육지로 돌아갔다가 오달수를 지켜볼 거예요. 오달수는 이제 그들이 자신을 지켜본다는 걸 모르고 자신이 해왔던 일을 하기 위해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진짜 섬으로 향할 거고, 그러니까 오달수의 임무는 뭐냐? 제가 생각건데 장기 밀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지로 가서 경찰팀을 모두 내려주고 나서 장기 밀매를 하기 위해 다시 섬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경찰팀이 몰래 뒤쫓는 거고, 그 과정에서 오징어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섬에서는 박규영에 의해 이진욱이 살았을 거고, 박규영은 다른 병정들 너네 뜻에 함께 하겠다 라는 핑계로 이진욱을 살리기 위해 이진욱 시체와 함께 장기들을 섬 밖으로 빼돌리기 위한 역할을 하면서 섬 밖으로 나가는 거고, 그 현장에서 오달수를 만나고, 근데 오달수 뒤에는 따라붙은 경찰팀이 있었던 거고, 경찰팀에 의해 그 현장에서 박규영과 오달수는 진압이 되고, 근데 이제 박규영의 의도를 알아차린 경찰팀은 박규영과 함께 다시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섬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들의 미래예요. 그리고 섬 안에서 상황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게임은 거의 막바지에 치달았을 것 같고, 아마 마지막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 그 순간에 박규영과 경찰이 게임장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1대1 매치가 아닐 거고, 그 안에는 임산부도 있을 것 같고, 양동근도 있을 것 같고, 전재준도 살아있을 것 같고, 그 외 시즌 1보다는 조금은 더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것 같고, 그 순간에 경찰과 박규영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병헌, 경찰, 이정재 이렇게 3명이 삼각구도로 대립을 할 것 같은데, 이때 경찰은 이병헌을 살리기 위해 이정재한테 제안을 할 것 같고, 이병헌 역시 자신이 살기 위해,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을 지속시키기 위해 이정재한테 제안을 할 것 같고, 그 제안 안에는 나머지 생존자들의 목숨을 건 제안을 할 것 같거든요. 너가 만약에 2대 프런트맨이 되어준다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려주고 나도 이제 그만두고 나갈 것이다 제안을 할 것 같아요. 동생 역시 그러한 흐름으로 이끌고 가게끔 할 것 같고, 이정재도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맞다 라는 판단을 할 것 같고, 더불어서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프런트맨이 된다는 걸 상상하고 상상 속에서 즐길 것 같다는 생각. 이거 재밌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 이 게임 완전 즐기고 있네? 게임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당연한 거야. 나쁜 거 아니야. 야, 공에서 내가 죽인 거 아니고 게임에서 져서 죽은 거야.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나 아무 죄 없어. 이랬던 자신의 태도까지 보이니까 어쩜 나 이거 천직일 수도 하면서 오케이, 나 2대 프론트맨 하고 이제 딱 그렇게 오징어 게임 시즌 3 종료. 이런 다양한 상상을 하면서 즐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자 문제인데, 이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정말 재미없게 한 요소가 뭔지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논리, 개연성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7화에서 반란군이 되는 선택을 하는 참여자들의 모습이 사람을 진짜 미치게 했어요. 거기서 재미없음의 정점을 팍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재는 뭐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은 일단 눈앞에서 500명 가까운 사람들 시즌2까지 합쳐서 약 700~800명이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의문도 그 어떤 불만도 품지 않았는데, 그 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게임을 진행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게임을 계속 하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요. 목숨값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X를 해왔던 거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 걸고 이 인류애를 위해 저 우두머리를 죽이러 가겠대. 난 그 게임을 멈추려는 거야. 이 게임을 만든 놈들, 그 놈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이 다 이정재와 같은 경험을 한 것도 아닌데, 더불어서 그들이 VIP들과 그 윗대가리들의 어떤 악행을 계속 바라본 것도 아닌데, 아니 근데 그렇게 쉽게 이정재한테 동화돼서 그래 나도 사람들을 위해 내 목숨을 걸고 이 게임을 멈추겠어 하는 게 참 어이없다, 어처구니 없다, 진짜 왜 이따구로 막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1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6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6점을 준 이후에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 장면이 가장 커요. 개연성 없음. 갑자기 사람들이 이정재한테 동기화돼서 저도 저의 목숨을 걸고 인류를 위해 이 오징어 게임을 끝내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 그 장면이 이 오징어 게임의 모든 것을 갉아 먹었어요. 그래서 시즌1 봤고 아직 시즌2는 안 봤지만 이제 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솔직히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즌3가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렸다 한 번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도 내가 정말 이 시즌2 보고 싶다 싶은 사람들은 1화만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1화는 진짜 레전드였어요. 2화부터는 계속 낭떠러지 더 떨어지진 않겠지 하는데 7화에서 마지막에 더 떨어지네. 저처럼 인질이 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시즌3가 나올 때까지 이왕 기다린 거 조금 더 기다렸다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의 오징어 게임 시즌2 기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